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희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로교통단 경기도 지부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는 정희준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A씨는 회식 자리에 있어서 밤 11시까지 소주 2병을 마시고 택시로 밤 12시에 귀가하여 7시간 정도 잤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회사 출근을 하려고 오전 7시 30분경에 집에서 나와 본인 차를 이용해서 운전을 하고 회사로 갔습니다. 오전 8시 30분, 거의 회사에 도착할 무렵 근처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고 A씨는 어제 술을 마셨지만 집에서 충분히 잠을 잤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음주 단속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5%가 나왔고 억울한 A씨는 체열을 요구, 병원에서 체열을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2주 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 수치가 나왔고 결국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입건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형사처벌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영상 보니까요. 숙취운전도 정말 무섭네요. 맞습니다. 특히 2019년 6월 25일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부터 음주운전인데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량을 보면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주 기준으로 한 잔당 약 1시간 정도 알코올 분해가 된다고 보는데요. 소주 한 잔당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약 0.008%에서 0.0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0분에서 90분까지 급격하게 알코올 수치가 높아졌다가 그 이후로 알코올 분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한 잔만 마셔도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학상기는 술이 몸에 퍼지는 시기로 취했다는 느낌이 받습니다. 분해기 같은 경우에는 술에서 깨는 단계로 술 한 잔당 1시간씩 분해를 하는데 저온기 같은 경우에는 취한 상태이지만 깬 것 같은 착각 단계를 말합니다. 착각할 수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숙취운전으로 주로 분해기 또는 적응기에 많이 단속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운전자 입장에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술이 다 깬 것 같은 착각 현상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소주 한 잔당 알코올이 분해하는 데 최소 약 1시간이 필요한데 한 병이면 약 8시간, 두 병이면 최소 16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네. 사례 A씨처럼 소주 2병을 마시면 술이 다 깨려면 최소한 16시간 정도 필요한 거죠. 네. 시간으로 따지면 밤 11시 기준으로 다음날 최소 오후 3시가 넘어야지 알코올 분해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2010년부터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어 출근 시간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다면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라 볼 수가 있고 특히라도 숙취운전을 할 경우에는 단속도 문제지만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혹시 전날에 술을 많이 마셨다라고 생각되시면 최소 하루 정도는 운전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술 마신 날은. 네, 맞습니다. 네. B씨는 주차장이 협소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지만 주차장이 협소하여 30분 넘게 주차 자리를 찾다 결국 이중주차를 하게 되었는데요. 퇴근하고 피곤해서 집에서 맥주와 간단한 안주거리를 먹으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나머지 살짝 잠이 들었는데 휴대폰 벨이 계속 울렸고 늦은 시간이라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받았더니 이중주차된 차를 이동주차해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뒤늦게 내려간 B씨는 차량을 이동하였는데 차량 이동을 요청한 C씨랑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B씨와 C씨는 시비가 붙자 경비원이 달려가 말렸지만 계속 시비가 커져 결국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주차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은 B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운전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B씨가 운전했다고 인정하자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B씨는 주차장 내에서 이동주차했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음주 측정에 응하였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B씨의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로 운전한 것을 확인하고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입건, 면허 취소 처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나 술자리 차량 이동 요청으로 음주운전 적발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2011년 1월 24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도로 외에서도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대부분 운전자들은 도로 외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든 주차장이든 음주운전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도로 아닌 곳에서는 음주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행정처분, 정지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네, 운전자분들은 주차장도 도로처럼 생각되는지 헷갈려 하실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분들이 주차장 도로가 아니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보통 경찰에서는 주차장이 도로인지 아닌지는 통제 유무에 따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럴 때는 운전하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 급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고 부탁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는 정보를 꼭 숙지를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숙취운전과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 잔 술만 마셨더라도 운전대는 잡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